안녕하세요.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이진복입니다. 건강하면서도 우리 입맛을 찾을 수 있는 음식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음식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이 바로 오이예요. 최근에 방송인 솔비씨가 많은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하고 나타나셨는데 뭘 먹고 이렇게 뺐냐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오이는요, 식감이 상당히 좋죠. 아삭아삭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봄이 돼서 여름이 다가올 때면 오이 먹을 생각에 벌써 이제 기대가 되는 사람인데요. 오이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아삭한 식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얻는 수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여름에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이가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는요,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포만감하고 식감이에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삭한 식감과, 그리고 먹었을 때 배도 부르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당분과 저칼로리라는 소리죠. 그래서 아주 칼로리가 낮고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100g당 1g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분 상당히 낮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불용성 식이섬유로 이 팩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이섬유는 좀 질긴 음식에 많은데, 이 팩틴이라는 성분이 식이섬유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수분 함량, 그리고 이뇨작용 때문에 우리가 몸이 자주 부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또 오이가 상당히 좋고요. 또 오이의 이 영양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이가 그냥 물 덩어리지 영양분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오이에 의외로 영양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이의 이 쓴맛 있죠. 이 쓴맛에 쿠쿠르비타신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얘는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암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비타민 K라고 있거든요. 비타민 K는요, 우리의 뼈의 건강, 그리고 우리 골다공증, 그리고 혈전을 용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K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오이를 잘라서 얼굴에다 붙이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마사지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거 왜 하냐면요, 여기서 수분도 보충이 되지만 비타민 C가 들어있거든요. 오이는요, 하루 섭취량의 30% 정도를 채울 수 있는 비타민 C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이도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양분도 충분한 이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오이를 먹을 때 오이 자체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오이를 잘라서 이제 토마토 같은 거하고 같이 야채하고 이렇게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오이 자체만 먹으면 좀 심심하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뭘 같이 먹으면 좋을까 해서 잘 어울리는 조합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릭 요거트,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오이에 찍어 먹는 것, 또 오이를 잘라서 무가당 요거트에 비벼 먹는 것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무가당 땅콩 버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조합이 되었는데, 이 땅콩 버터는 이제 단백질과 지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야채, 섬유질 위주로 있는 이 오이와 함께 무가당 땅콩 버터를 먹는 것은 상당히 좋은 영양분의 조합이 될 수도 있고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도 마찬가지로 유단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이와 같이 먹는다면 이 야채의 섬유질과 이렇게 유단백, 이런 것들을, 고단위 유단백들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오이의 껍질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이의 껍질에 영양분 상당히 많이 농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이 껍질 부분은 버리지 마시고 잘 드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오이 껍질에 이산화규소라는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이 이산화규소가 탈모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탈모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이의 껍질까지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오이를 이제 약간의 밥하고 섞어서 김을 싸서 먹는 거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이제 시원하고, 그리고 맛도 괜찮고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너무 정제된 흰 쌀밥을 넣으면은 이제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정제된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섞는다면 더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각적으로는 김밥이 되게 작아 보여서 많이 먹게 되는데, 실제로 그걸 다 풀어놓고 보면은 칼로리와 우리 탄수화물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밥 대신에 다른 오이라든지 다른 이제 그 계란 지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싸서 김밥을 만든다면 탄수화물을 많이 높이지 않으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이런 식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이는요, 우리 한국인들이 워낙 짜게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뇨작용을 통해서 우리 나트륨을 배출시킬 수 있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이는 이렇게 짜게 먹는 분들한테 이제 추가적으로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부종이 있는 분들이요. 우리가 뭐 병적인 부종이 아니라 특발성 부종이라 그래서 그냥 몸이 자주 붓고 또 그런 몸이 부은 것들이 자꾸 살이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오이를 잘 활용을 하셔서 부종을 좀 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물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맹물을 다 못 먹겠다. 너무 밍밍하다. 이런 분들 계신데 저는 오이를 물 대신에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이를 항상 챙겨 두었다가 드시면 좋겠고, 이런 분들이 물을 자꾸 이제 적게 드시면은요, 신장 결석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이는요, 이렇게 물을 적게 드셔서 생길 수 있는 신장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이를 항상 옆에 두었다가 식탐이 갑자기 올라올 때 있죠. 가짜 식욕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요,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신호가 뭐냐면, 야, 주인아, 몸에 물이 부족해. 뭐라도 좀 먹어라. 이 신호가 떨어지면요, 우리 몸에서 우리는요, 그냥 또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밥을 먹었는데 또 허기가 지네? 이럴 때는 오이 하나를 드셔보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러면은 허기도 가시고 수분도 보충이 되면서 우리 몸에 가짜 식욕을 억제해 주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풍부한 섬유질이 많은 야채를 추천을 드려요. 양배추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토마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같이 먹었을 때 상당히 좋은 맛과 향을 갖고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이가 특유한 쓴맛을 갖고 있어요. 또 그 향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 쓴맛이 실제로는 몸에 상당히 좋다고 하거든요. 위도 보호한다 그러고, 쿠쿠르비타신 같은 경우는 암도 억제한다고 하니까 쓴맛이 좀 견딜만 하신 분들은 그냥 드시면 좋겠지만, 이 오이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약간 유전적으로 좀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억지로 오이를 드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오이 대신에 추천할 만한 것은 당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근은 오이와 비슷하게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칼로리도 낮고요. 그리고 우리 당근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죠. 그래서 시력, 눈의 건강에도 상당히 좋고요. 항산화 물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를 정말 나는 못 드시겠다 이런 분들은 당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 식사 상당히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은 아침 식사를 바빠서 못 먹는 분도 계시고, 간헐적 단식이 좋다 그래서 아침을 일부러 거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침을 저는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리긴 해요. 그런데 내가 뭐 올빼미형 인간이고 밤늦게 먹었는데 아침을 꼭 먹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침을 거르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또 간헐적 단식을 아침에 굶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을 굶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현대인들의 아침 식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꼭 추천을 드려요. 아침 식사는요, 밤 사이에 우리의 혈당과 인슐린이 잔잔해진 상황에서 처음 먹는 식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요, 더욱더 우리 몸에 혈당이 자꾸 떨어지니까 나중에 아점이나 점심을 먹을 때, 첫 끼를 먹을 때요, 폭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또 이렇게 그냥 아침을 먹을 때와 이렇게 오랜 시간의 공복이 지난 후에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수준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침 식사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풍부한 단백질과 야채를 드셔야 돼요. 많은 연구에서 계란이나 그릭 요거트 같은 아침에 풍부한 단백질을 먹고 나갔더니 점심과 저녁에도 정제된 탄수화물의 양이 줄었더라라는 연구들이 많고요.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과도한 목표를 잡으시고 무리하게 하시다 보면요,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다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병상에 누워 있거나 한동안 다이어트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시려다가 살이 더 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첫 번째 원칙으로는요,
충분한 칼로리와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와야 돼요. 이것들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요, 근육이 자꾸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 자꾸 빠지게 되면 노년기엔 정말 치명적이죠. 그리고 낙상의 위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와 영양분을 무시하지 말고 적절히는 드셔야 돼요. 그러면 칼로리는 어느 정도 줄이는 게 좋을까요? 그 두 번째 원칙으로는 평소 먹던 칼로리의 30%만 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너무 많이 줄이는 거는 몸에 무리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노년기에 다이어트는요, 30% 정도 칼로리를 줄였더니 도움이 되었더라. 우리가 수명 연장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었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단백질이에요. 노년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있어서 단백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을 무시하고 이 탄수화물만 드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냥 가족들 나가면 남아있는 밥하고 탄수화물 위주의 나물하고 비벼가지고 드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 탄수화물만 드시게 되면요, 결국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혈당을 높이게 되고 또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종 근육을 구성하는, 뼈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니어 다이어트에서는요, 이 단백질 드시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고혈다공증을 고려를 해서 식사 습관과 운동 습관을 짜라는 거예요. 남성분도 시니어 분들은 고혈다공증이 생길 수 있지만 여성분들이 더 심각하죠. 그래서 고혈다공증을 생각해서 먹는 음식에서 칼슘이라든지 미네랄을 충분히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요, 우리가 수영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좋은 운동이죠. 그런데 고혈다공증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로 돼 있어요. 고혈다공증에는요, 이 지면을 딛고 중력에 반하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걷기, 계단 오르기, 줄넘기, 조깅, 이런 것들이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식사 습관에 있어서도 이 고혈다공증을 생각하면서 운동과 식사 습관을 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아침 식단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채널 닥터리 TV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